공식적으로 가자. 이게 이제 이사회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총 6분인가요? 그렇죠? 6분인데 총 2분이 참석한 관계로 성원이 된 관계로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현경아, 이거 녹화하니까 나중에 네가 저기 이사를 기록해야 된다. 예, 1, 4분기 올해 이제 이사회 시작하고요. 안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작년에 회계보고,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일에 대한 사업보고, 그리고 올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 안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해왔던 방식이긴 하나 어차피 연초에 하는 것들은 작년에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또 올해의 기조와 올해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겠게 이렇게 하고요. 물론 이 외의 안건으로 뭐 추가적으로 추후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 안건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건은 2023년 회계보고입니다. 수입, 즉 작년에 얼마를 벌었냐 하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토탈이 이따 토탈 보겠지만 한 뭐 오버하게 한 2억 5천 정도 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바라봄의 수입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기부금, 하나는 촬영해서 수익을 낸 돈을 번 거 두 가지고. 그 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로는 기부금이 6,200, 촬영한 수익이 1억 8천인데 사실 저기 기부금에는 그 SM이 1년 동안 저희한테 사회공헌비를 주고 했던 내용들이 기부금 형태로 잡혔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내부적으로 구분하면 사업 수익이 되는 거고 또 기타 저 기부금 형태도 그와 같이 촬영 수익이지만 기부금의 명분으로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해서 저 기부금이 되는 걸로 해서 만약에 우리의 내부적인 실질적으로 하면 그냥 아주 쉽게 기부금 5천 사업 수익 2억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면 기부금을 2억 정도, 그러니까 뭐 기부금이 2억이라는 건 월 400에서 410 정도의 현재 기부금 매달 들어오니까 곱하기 12 하면 5천 정도 딱 맞죠? 2대 8이네요. 그렇지. 거의 2대 8이 그냥. 그러니까 사실 어느 누구도 어느 비영리단체도 없는 구조일 거예요. 그 수익이 80%를 차지해서 전체 수입에 없을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실 계속 그런 패턴으로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이게요. 그 대부분들은 여기에 이제 공모 사업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아예 없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좀 더 구분해서 이 사업 수익 2억 중에 구분을 해보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2억이라는 돈을 누군가한테 받은 거죠. 생전서 발행하거나 카드 매체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중에 1억은 엄밀히 따지면 JA의 그 주니어 소프트 아카데미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1억이 올해 전체 프로젝트는 아니고 사실은 작년 7천, 올해 6천 프로젝트인데 작년에 상반기에 3,500 받고 나머지 잔금 3,500을 올해 1억 달에 받았고 근데 올해 6천은 올해 작년에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9,500이라는 돈이 재작년 거 잔금 작년에 6천을 받아서 9,500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 수익 중에 2억 중에 1억은 JA의 사업으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1억은 말 그대로 다양한 각계전투의 프로젝트들을 수입받아서 그중에 뭐 한 1,600 정도 되는 파주의 파주 복지관 학원 프로젝트도 있고 그런 등등해서 총 2억이 된 거. 어쨌든 뭐 혼자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혼자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크게 줄지. 이걸 이제 분석해 보면 사업 수익을 작년에 분석하면 올해 1억 2억이죠 거의. 그다음에 작년에 1억 6천. 근데 아까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여기 3,500이라는 돈은 작년 거에 이 활동이 올해 돈이 들어온 것뿐이니까 이걸 이렇게 넘겨서 비교하면 거의 두 개가 비슷한 그러니까 즉 사진을 찍어서 수입하는데 비슷한 기부금도 그러니까 혼자 2년을 운영한 거로 비교해 보면 사업 수익이나 기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비슷한 형태의 수입이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을 보면 뭐 당연히
혼자 있으니까 외부적으로 들어온 촬영에 대한 것이나 혹은 주니어 소프트 아카데미 하면서 저희만이 아니라 관객관이 포함된 그 작가분들의 어떤 외주 비용 또는 저희가 사회공헌 사업을 하면서 이미용, 헤어, 뭐 미용, 그다음에 의상 등등의 그분들한테 외주로 줘서 준 비용들이 이 정도 차지한 거고요. 그다음에 크게 보면 뭐 여기 사진 부대 비용, 급여는 뭐 제가 매달 200씩 해서 이런 정도 비용이 나온 거고, 기타 등등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또 작년과 대비해서 보면 또 급여는 제가 작년에는 반, 올해는 풀로 200씩 보풀을 받아서 급여가 좀 올라간 거고, 사진 촬영 비용 뭐 비슷한 거고요. 전문가 자문료도 사실 비슷하죠. 따져놓고 보면. 이제 요게 사실 큰 차별이죠. 작년에는 세금을 2,500만 원 냈는데 올해는 700만 원밖에 안 냈다. 그 이유는 부가세를 작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다 냈던 거고 이거는 골라 절러서 내니까 이것만 해도 1,800이잖아요. 그렇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매출이 줄어서 이 세금이 준 게 아니고 매출은 그대로 등등인데 세금은 난 1,800 정도 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말 그대로 넷으로 남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800 정도를 이렇게 세금으로 줄일 수 있는 거는 우리한테는 큰 일이죠. 뭐 사실 다른 것들이 크게 줄고 느는 것들은 뭐 사업에 의해서 늙어 줄 수 있으나 얘가 1,800이 주는 거는 넷으로 그냥 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비교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 수지를 보면 말씀드린 것도 2억 5천 정도의 매출에 그다음에 비용이 1억 9천 정도 들고 약 6천 정도의 그 넷으로 돈이 나왔다. 물론 여기 지금 말씀드린 모든 수치는 장부 지금 이제 마감을 그 회계 그 법률사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100% 통장의 입출 기준에서 작년 1월 1일과 31일 기준에 모든 그 통장에 있는 수치를 가지고 통계를 낸 거고 거기서는 이제 뭐 계정 과목에 따라서 입출입이 시차가 다르더라도 그, 그 기준 연도가 23년도냐 24년 등 다르기 때문에 좀 편차가 있는데 뭐 그거보다는 이게 더 오히려 우리 내부적으로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수치죠. 말 그대로 통장에 찍힌 숫자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총 6년 정도 이렇게 움직임을 쭉 보면 이 데이터로서는 재밌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19년도가 코로나가 2019년까지 그렇다고 보고요. 요 뒤에 20년, 21년, 22년이 코로나 기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면 2019년이 아마 매출의 최피크를 찍었던 시기일 거예요. 그 5명 있으면서 뭐 영상이다 뭐다 최고 피크를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20년도부터 이렇게 근데 20년도에 보면 적자가 850만밖에 적은 것 같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이때 뭐가 있었냐면 임대보증금 3천을 제가 돌려받았기 때문에 사실 임대보증 이게 아까 말한 모든 게 통장 수치에 기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다가 적자를 더 플러스의 적자가 되는 거죠. 당연히 20년도 코로나 시대 터지면서 사실 적자가 많이 났죠. 근데 연말에 많은 걸 복구해서 그나마도 4천 정도 적자밖에 안 났던 기준이죠. 그리고 21년도는 9,200의 흑자가 났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대구에서 큰 프로젝트를 해서 거기서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적자를 많이 면했거나 이렇게 큰 수익이 났던 걸로 그림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2021년도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서 어느 정도 또 사실은 많이 줄은 상태였고 그래서 세 명이 그때 운영했던 거죠. 21년은 아신 것처럼 그 강남으로 성수로 옮겨가지고 세 명이 하는 단계. 그래서 고정비도 많이 줄어든 단계. 그다음에 매출도 나쁘지 않고 그 연말에 대국기에 있어서 이렇게 이익이 난 모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20년, 21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죠. 그리고 22년은 적자가 4,100 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또 숨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차산을 하고 2,500을 거기다가 뒷받침한 게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2,500을 여기서 빼야 사실은 실제로 적자 폭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마 그 장부상에 2,500이 고정자산 잡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로 들어가지 않죠. 자산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통장 수치를 기준해서 적자 났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덧붙여서 22년도부터는 아시는 것처럼 혼자 하면서 공익사업 쪽으로 많은 걸 돈을 지불했죠. 뭐 다양한 공익사업을 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거기 공익사업이 과거 20년, 21년 과거에 비해 몇 천만이 더 들어갔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20년, 21년 이전 때는 거의 공익사업으로 비용을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 경우들은 없었죠.
열린 사진과 뭐 등등은 사실 돈이 들어간 돈은 아니었죠. 근데 22년도에 태풍 프로젝트는 뭐 꿈방 같은 거 구애하면서 500만, 1000만씩 들어갔고 또 그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에 거의 4, 5천이 들어갔던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따지면 적자가 한 1,500만 원 내외였다는 거는 공익 사업을 하면서도 크게 잘 유지해 온 거고. 근데 이제 올해는 뭐 그렇게 공익 사업도 많이 했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이만큼 난 거죠. 많이 썼어도. 그 이유는 고정비 확 줄었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이익을 난 거에 가장 큰 요인은 사실 반복된 얘기지만 JA의 큰 프로젝트가 올해 그리고 작년 거의 반과 올해 전체 금액이 들어온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익사업은 꾸준히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흑자가 나서 자금적으로도 1억 9천 이상 정도, 500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그럼 전체 흐름을 보면 뭐 이렇게 뭐 여러 코로나 시기, 그다음에 혼자 되는 시기 등등 있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그 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돈 흐름이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그 차, 지금 차는 고정자산 잡혀 있어서 여기 자산이에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 해야 돼요, 돈을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통장에 있는 돈, 유동자산만 보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고정자산이 차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자산이라고는 다른 게 없죠, 아무것도. 카메라 뭐 등등등 그런 걸 보정자산이지만 모르겠어요. 계정 까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이거는 이제 월별 촬영 수인데요. 사실은 그 제가 작년에서 이 촬영 횟수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108번만 하려고 했는데, 한 130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늘 아다시피 이게 몰리는 기중에 몰리는데, 올해는 더 줄여보려고요. 그다음에 뭐 비율도 비슷하죠. 그 외부적으로 준 촬영이나 제 같은 촬영이 좀 여전히 제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외주적으로 촬영이 많고요. 아마 이 비율은 내년에는 올해는 좀 역전되지 않을까. 외부에 있는 촬영이 더 많아지고 제가 좀 더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 수치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그 작년을 볼 수 있는 회계 관련된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뭐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여러 가지 이 앞에 표나 등등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인 2023년 회계보고는 다 동의하시는 걸로 뭐 이런 거 있던데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죠? 누가 네. 해야 되는 형제가 들었지?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무엇을 했냐라는 얘기죠. 그 2000년 사업 보고를 제 2호 안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프로젝트별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는 하는 프로젝트들이 결국 저희 사업 내용이니까. 어, 사진 유랑단 시즌2 그래가지고 홍보 영상을 찍어주고, 그다음에 그 사진을 과거에 했던 우리가 유랑단 다녔던 것처럼 시행을 하는 것을 변형을 해서 22년도, 그다음에 23년도 했죠. 22년도 두 군데 했고, 아니, 네 군데 했고, 23년도에도 네 군데를 할 생각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두 군데밖에 못했어요.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만 원 내고 홍보 영상 만들고 드론 띄워서 찍고 다 편집하고 다 하는데, 꽤 돈을 많이 써서 큰 인심 쓰는 것 같은 느낌을 꽤 많이 받아요. 그 프로필은 공짜로 하는 거고. 예전에 만약에 산유정도 할 때 저희가 가서, 저희가 프로필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그뭐 크라우드 펀딩하고 등등해서 짧으면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100만 원을 내고 통째로 다가 이게 통키로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많아요. 이 인식들이. 그래서 처음에 4월, 6월 진행을 했는데 그 뒤에 진행되는 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이 일을 같이 하고 도와줬던 오상민이나 그다음에 양윤재 PD하고 얘기해서 그만하자.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으로 이 프로젝트는 그냥 이제 사실은 또 근본적으로 유랑단 자체가 이제는 종료가 되는 기억하시겠지만 유랑단을 전 선생님이 저하고 처음으로 저기 그게 뭐죠? 그거 어디더라? 하여튼 거기 갔다 찍었던 기억나시죠? 네. 2014년도 그게 14년도니까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거의 10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어떤 촬영을 했었으니까.
좀 변형해서 더 확장시켜서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만쯤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작년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원 플러스 원, 네, 가족 사진, 장애인 가족 사진이나 아니면 이제 이건 오로나가 아니고 그 멘토 멘티 해가지고 이 가족 사진 찍어주는 프로젝트도 계속 했어. 21년, 22년 했었는데 역시 이것도 중간 지원 단체의 어떤 협력이 없이는 저희가 그런 그 대상자들을 섭외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근데 그 처음에 이런 걸 제안해서 그쪽에서 고맙다고 해서 진행할 때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나 그들의 부가적인 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열심히 모으질 않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왜 이번 달에 저기 뭐, 아니면 왜 신청 안 받으세요? 이럴 필요도 없고 해서 하다 보니 결국은 내과적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거는 또 역시 더 이상의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의 가족 사진 등등의 컨셉들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멈춰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실효성이나 등등을 가지고 판단해서 멈춘다고 했을 때 기준은 뭐였냐면 이제는 바라보니 안달복달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더 많이 모집해서 더 많이 찍고자 할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현상대로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촬영하고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않는다기보다는 성의가 적거나 등등 열의가 부족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냥 줄여도 된다. 물론 그 대안 방안은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조금 그런 약간의 어떤 이런 걸 처음에 이제 바라보니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2000 코로나 되면서 아니면 혼자 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가능한 사람들이 기회를 주고 등등 하고자 했으나 그다음에 또 패턴도 이제는 좀 식상하죠. 뭐 가족 사진 찍는다, 장소 사진 찍는다, 프로필 찍는다 이 식상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그 실효성을 기준에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갔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실효성에 정리하는 차원으로 갔을 때 그 중간 지원 단체, 예를 들어 원 플러스 원 같으면 러빙 핸즈인데 그 단체가 이거 너무 아쉬워요. 이거 너무 저기 반응이 좋았는데 이렇다면 중단 안 했겠죠. 근데 중단 한다고 해도 아니면 얘기 안 해도 올해 해요, 안 해요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중단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요. 굳이? 굳이 올해 또 할 테니까 올해는 잘 모집해 주세요. 그럴 필요까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무지개 프로젝트 이것도 진짜 옛날에 오로라라는 이름으로 오테르 슬로비 바라봄 이름을 해가지고 오로라라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고 이것도 꽤 오래된 역사를 가졌던 일이죠. 그 뒤로 이제 그 무지개라는 다양한 형태의 그 장애인 가족 사진을 촬영했는데 역시 이것도 꽤 오랜 시간 했었고 그다음에 뭐 모집할 수 있는 그 이제 임신아 씨가 했었는데 거기도 이제 뭐 제한되고 그렇다고 이걸 뭐 외부로 전체 공개를 해서 늘 아시다시피 저희가 모집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 모집 자체 행위 자체를 뭐 예약 그다음에 받으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이런 거 프로젝트 중간에 있는 단체와 항상 협업을 했는데 그런 단체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도 작년에 5가지 한 걸로 해서 뭐 마무리됐고요. 그동안 많은 가족 찍었어요. 네, 나중에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화보 촬영에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을 개인 프로필로 좀 디테일하게 찍었다라고 해서 했고 작년에 8호까지 찍었죠. 원래는 계산상으로 하면 12호까지 갔어야 되죠. 매 분기 한 명씩 해서 한 1년에 4명 기준에서 3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작년으로 하면 12명이 되는데 사실 중간에 걸른 경우도 많고 등등 해서 좀 8호까지 찍고 이제 이거 올해도 진행을 하는데 조금 방식이 바뀝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그 올해 사업 계획으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프로필. 네, 이거는 서울시, 그러니까 서사역, 인사역의 사회복지사들한테 5명씩 프로필을 찍어주는 일을 서사역은 상반기에, 그다음 인사역은 하반기에 5명씩을 프로필을 찍어주는 일을 2년째 해왔고, 그다음에 첫 해는 제가 다 10명을 찍었고, 작년에는 상반기 5명, 후반기 5명을 우리 프리랜서 친구들이 각자 나누어서 까지 포함해서 5명이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각자 한 명씩 커버해서 찍었고 상반기 한 명, 후반기 한 명 찍었고
이 일은 올해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꿈반 발달장애 엄마들한테 5명 매 상반기 하반기 5명이 선정해서 촬영해주고 식사 대접하고 뭐 옷 입혀드리고 등등 하는 일을 2번에 걸쳐서 했고요. 올해는 조금 진행됩니다. 올해도요. 조금 변형돼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랫동안 멈췄던 사진 유랑단이 원래 우리가 기억해보니까 2018년도 멘탈가 중단됐더라고요. 원래 예정대로 했으면 2019년도에 써야 되는데 아마 20년 초에 저희가 캄보디아 간다고 모집까지 하고 뭐 신청까지 했다가 그 코로나가 터져서 캔슬되는 바람에 2018년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못 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베트남 다녀왔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총 4일, 네, 그중에 이틀 봉사하면서 장소는 하이정성, 그다음에 한빛문화센터는 중간단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총 촬영해 보니까 108명 아이들과 그다음에 성인들 프로필 24 가족 촬영했고, 정예부대가 갔었습니다. 이렇게 3명의 정예부대와 1명의 숟가락 부대. 이지영은 제 집사람이 이 액자를 만든 숟가락으로 열심히 하고 해서 숟가락 부대가 가서 아주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저 3명 베스트 멤버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제일 짧게 갈 수 있는 멤버들이 가서 완벽하게 진짜 그다음에 저 한병문화센터도 아주 잘 지원했고 그래서 그 하고 왔고요. 이거는 매년 어쨌든 간에 이어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시작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결과인데 톡톡사진관. 네. 이거는 발달장애인들 그룹으로 해가지고 그 시설들의 신청을 받아서 발달장애인 프로필을 열린 옷장과 어떻게 보면 열린 사진관의 후속작이었죠. 왜냐하면 열린 사진관을 열린 옷장과 계속했었는데 열린 사진관이 없어지면서 열린 옷장과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다가 열린 옷장이 정장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피팅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필 찍는 일을 했었는데 뭐 예정대로 이거는 모든 그 회차별로 빠지지 않고 다 진행됐고요. 다 신청받아 진행했고 다 반응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올해 종료를 했느냐? 이 주간 단체인 톡톡이네 이제 거기가 그 오티즘 엑스포라는 그 발달장애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오티즘 엑스포라고 병연으로 이렇게 시행이 돼요. 근데 거기에 그들의 조직이 너무 많은 리소스를 동원해요.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8월에 열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진행을 올해는 2024년은 못하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경년으로 이걸 하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럼 일단 2023년도로 종료하고, 뭐, 올해는 못한다니, 25년도에 다시 할까 말까, 그때가 고민하자. 일단 종료하자. 이거는 반응이 없거나, 중간단체가 부실해서만은 아닌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조대로 뭐 그렇게 억지로 막 무리해서 밀어붙이거나 그렇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모집과 거기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집받아서 하거나 또 다른 단체한테 모집을 시켜서 하거나 이런 것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올해로 일단 종료하는 걸로 했고요. 뭐 예정대로 다 진행했으니까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난 거죠. 결론적으로. 그다음에 암 환자들 대상으로 프로필 찍어주는 것도 총 12, 그러니까 사회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명씩 12명을 모두 진행했고요. 그래서 뭐 결과물로 달력도 만들어내고 전시회도 뭐 자체 암 환자들 그 행사를 할 때 이 사진들을 12명의 프로필을 크게 액자로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뭐 저는 이제 베트남 가는 것 때문에 못 갔는데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공리에 새롭게 기획한 프로젝트가 결과물이 성공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올해도 계속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이것도 역시. 인생 본컷, 이제 그 소수 직군들, 사회복지 그 관에 소수 직군이라고 하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조리사분들, 혹은 영양사분들, 혹은 회계증에 관련된 분들, 혹은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은 사회복지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 조직, 그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 이제 이게 뭐 소수 직군이라고 그들은 표현하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혜택도 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그걸 통해서 찍었고 근데 이 프로젝트를 늘 하면서 이런 것들 하면 느끼는 게 그 기획이 나쁘지도 않고 대상도 나쁘지도 않고 그다음에 반응도 좋은데 진행하는 그 단체들의 그 진행력 뭐 진행력이라고 하면 잘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누구라고 했냐면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왜냐하면 이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 복지관협회 서울 시내 90 몇 개인가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다는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는데를 의 연합회니까 그들이 다 이제 공문 보내서 이 일을 하겠다고. 근데 의외로 그걸 모집하거나 등등 하는데 처음에는 원래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 지역 군별로 예를 들어 강남구 아니면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해서 총 8번을 하면 회차당 한 10명씩, 11명씩. 왜냐면 그 식당에 일하신 분이나 등등 이렇게 제법 되니까. 그러면 세네 복지관만 하더라도 한 10명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한 회당 거의 한 10명 이상의 분들을 찍어드리는 걸로 기준을 잡았어요, 저희는 처음에. 근데 어쩔 때는 4명, 어쩔 때는 5명, 3명, 막 이래요. 심하게는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한 명을 찍기 위해서 미용사 50만 원 주고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그다른 뭐 넘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즉 모집이나 등등 진행력에서의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는데 영리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길을 쓰고 뭐 미끼를 던지든 아니면 뭘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했을 것 같아요. 왜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 그 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고 반응은 되게 좋으니까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어쨌든 거의 소진을 다 했어요. 하실 분들을. 그렇다고 내년에 이거 우리가 작년에 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올해 그러면 안 했던 지역이나 등등 분을 이삭죽기 하면서까지 이 프로젝트 할 필요가 있느냐?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한번 미용사분 데려가면 50만씩 들면서 그러면 5명 오면 사실 1인당 10만씩의 화장 비용을 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촬영한 인건비는 그냥 어차피 제 몸빵으로 한다 치더라도 그럼 사실은 그건 좀 그렇죠. 그게요. 그래서 뭐 그쪽에서는 뭐 다른 복지관의 대상들 생각하면 없어요. 대상들이 이미 뭐 사회복지사 등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걸로 올해 총 끝나고 말았죠. 네. 반응들은 되게 좋죠. 뭐 어떤 어르신분들은 거기 이제 그 식당의 조리사분들이니까 뭐 대부분 연령이 여성의 연령 많은 분. 이제 남성분이라고 하면 관리인분, 건물 관리하신 분. 그래서 사실 반응은 좋았죠. 그리고 언제 그런 거 화장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이제. 그리고 그 화장하는 거에 대한 그 여성분들이 남자도 사실 마찬가지고 굉장한 그 반응이에요, 이게. 이제 저는 거의 다 화장을 시켜서 하드리잖아요. 언제 해보시겠어? 또 남은 그리고 진짜 전문가. 그러니까 그런 반응은 좋은데 그 진행력에서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것도 뭐 반응 좋고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여기까지가 작년에 했던 사업, 즉 이제 공익사업 베이스입니다.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아까 저희가 2억을 그 벌었던 수익 사업은 아니죠.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에 수익 사업에 만약에 전체 사업 다 보고 하려면 뭐 제2의 사업부터 해가지고 다 보고를 드려야겠지만 저희가 어차피 뭐 그런 수익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이 그 바람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익 사업에 대한 사업 보고는 뭐 굳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어떤 공익 사업을 어떻게 해 왔느냐 이런 거를 보고 드리는 게 맞을 듯해서 그 위주로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뭐 공익 사업에 대한 이 사업 보고에 대해서 작년 보고에 대해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도 여러분의 땅땅땅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의 연장선상에서 아까 제가 뭐 작년에 했던 사업들에서 이런 것들은 작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것들은 올해 조금 변형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총체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것들을 올해 할 거냐라는 이제 그 계획에서 크게 올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런 그 공익 사업이나 전체 그 조직을 운영할 거냐는 얘기.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사업들이 뭐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수익과 비용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그 방향은 뭐 이거는 작년에 그 기조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뭐냐면 공익 사업을 더 우선시하겠다. 당연한 얘기죠. 저희가 과거에 코로나 직전에 그 벌어진 상황들은 사실 공익 사업을 우리가 우선했다고 감히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은 이제 혼자 되고 그다음에 그 고정비가 안 들고 수익에 대한 것이 좀 뭐 문제가 없는 시기 지금 공익 사업을 우선히 한다는 얘기는 지금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저희가 구조면에서 그 2억이라는 돈을 사업 수익으로 버는데 어떻게 공익이 우선이냐라고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공익 사업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기준에 맞고요. 또 그다음에 그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공모 사업 저희가 지금까지 바라보는 모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저희가 쭉그 이사님 저희 바라보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지켜보면서 해왔던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바라보면서 발현되고 바라봄이 기획한 프로젝트가 외부에 런치되면서 수요자를 모집하는 형태의 프로젝트였죠. 그렇게 해서 잘 저는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그 대상자분들 저희가 기획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사진에 접목시켜서 해왔으니까 해왔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프로젝트 모발도 됐고 솔직히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저희가 계속 내부에서 발현하는 것이 아까와 같은 그 작년에 했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들의 기획력이나 그들의 실행력에서 떨어지면 이게 수요자까지 다 안 간다는 거죠, 결국은. 아까 같이 소수 집권도 좋았는데 그분들한테 다 혜택을 드렸느냐? 작년에 결국은 반도 못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건 그 누군가의 실행력의 문제가 있다고 따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기획해서 던지는 것보다는 그쪽 그 수요층에서 기획해서 오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받으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해줄 테니까 하세요라고 하면 한번 해볼게요라고 하면 아무래도 실행력이 떨어지는데 우리 이거 진짜 필요한데 한번 이거 해주실 수 있어요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다를 거란 얘기죠. 그들의 모집 태도, 그래서 이제 후자로 바꾼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 이걸 왜 안 했느냐? 돈이 없어 못했죠. 저희가 무슨 재주로 이걸 합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돈도 여유도 있고 해서 이걸 이제 공모사업 형태로 하는 거죠.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혼자 되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외주 프리랜서 작가들, 뭐 지금 잘 아시고 계시는 그 친구들을 지금 이렇게 그 작가로서 활용을 해서 당연히 공익사업에 그들을 투여하고, 물론 당연히 비용 지불하고 투여하는 거죠. 또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익사업 촬영을 그들한테 분배하고, 플랫폼이죠. 카카오 택시만 플랫폼이 아니고 저희도 그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바람에 콜 받는 플랫폼이죠. 네. 그래서 그 카톡방이 있어요. 그냥 콜 받아요. 이거 올리면, 나 할래요. 그게 뭐 카카오 택시와 뭐가 달라요. 뭐 그런 이제 플랫폼 방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사회복지사들 프로필 찍고 아주 작은 일부분은 그들의 동의에 의해서 이런 건 재능 기부해주라라고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이제 올해도 그렇게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후원 사업 강화는 어, 생각해 보시면 작년 말고 재작년 말에 저희가 33인 뭐 캠페인 해가지고 후원 회원을 일시적으로 좀 늘린 적이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안 했는데. 그래서 아마 후원금이 그전 연도에 한 350인데 지금 한 410 정도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 액수가 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후원 사업 강화는 사실 아까 구조를 보면 저희가 2억 5천씩 하는데 그중에서 20% 정도가 후원금이기 때문에 얘를 굳이 늘려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저희 자원 그 차원에선 그런데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면 뭐 후원 50명 늘리려면 50명 늘려서 한 6, 70만 원 정도 더 들어오면 만약에 월 만 원 기준 하면
1년에 한 7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업하는 게 나아요. 하나 프로젝트 따오는 게 나아요. 그 50명, 60명 늘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후원 사업 그 늘리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걸로 그 효율성을 따지면 굳이 이 후원 사업을 그 프로젝트 이것도 뭔가 프로젝트화 시켜서 또 뭐 캠페인도 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 제가 그럼 이걸 올해 사업 방향으로 넣냐면 공모 사업이 만약에 올해 활발히 돼서 일단 공모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자금이 소요가 많이 된다면 그러면 후원을 많이 늘려도 되겠다. 쓰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명분도 흔해진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좋은 아이디어를 런치시키면서 이러니까 우리가 후원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혼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잘 쓴단 말이야? 라고 하면 후원을 낼 수 있는 용의도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그 아까 비유했던 단기 프로젝트를 뭐 이거 600만 원, 700만 원 들리는 것보다 더 다운게 좋다라고 하지만 걔는 일회성이잖아요, 프로젝트가. 근데 이거는 한번 600만 원, 700만 원을 그 후원을 늘려놓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이 공모 사업의 이 성과에 따라서 얘가 좀 해보면서 결국 좋은 성과를 내고 돈의 필요가 많이 느낀다면 후원 사업을 늘려보겠다라는 것이 지금 잠정적인 제 생각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 공모 사업도 별로 의미 갖고 등등 필요 없다면 사실 이거 안 하려고요. 그냥 후원금 많이 받는 건 어차피 그 돈을 다 써야 되는 뭔가 일을 해야 돼서 일하기 있었어요. 잘만 되면 선순환 구조가 될 수가 있죠. 선순환 구조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굳이 수익 사업 이런 것들을 뭐다 돌려도 되고 굳이 안 해도 되고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모 사업 따고 돌리고 해서 말 그대로 바라보면 그 직접 사업보다는 공모 사업을 더 늘리는 건 나쁘지 않죠. 보통의 비용리가 이제 저구조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단이 뭐 완공단 재단 등등이 자원 배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이게 좋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그런 식의 어떤 의미로 제가 담아봤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회계는 공익법인에 철저하게 맞게끔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어서 많은 것들이 지금 개선됐어요. 회계들도 뭐 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누리는 세금에 대한 감면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 기준이나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수치나 그다음에 보여주는 어떤 것들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주 클리어하게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해요. 그다음에 또 뭐 잘 아는 것처럼 회계사하고 세무사는 달라요, 역할이. 근데 지금 저희를 컨트롤 과정에서 공인회계사거든요. 공인회계사에다가 특히 공익법인을 주로 하는 공익회계사. 그렇기 때문에 그 자문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더, 더 그다음에 명쾌하고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공익회계사니까. 근데 옛날에 세무사는 그냥 세법 위주의 그것도 영리법인 세법 위주의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통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대리죠. 그렇지. 기장 대리죠, 기상도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방향 따르면 돼가서 그래서 그런 뭐 대신에 옛날에 저기 그 기장대회 할때 10몇만 원 그 매달 주지만 지금은 30몇만 원 주는 부담은 있지만 사실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죠. 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보면 이렇게 크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에서 연속성 있는 사업들, 즉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유랑단, 화보 촬영, 뭐 인증서 꿈반, 암 환자들 찍는 거, 기업 사행원 유지되는 거고요. 자, 이제 올해 신규로 하는 거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거 하나씩 볼게요. 네. 어, 네. 요거는 뭐 올해 베트남 갔다 왔지만 작년에 갔다 왔지만 뭐, 어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또 한번 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좋은 게, 우리가 가서 그런 사업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 드리는 것 자체도 좋지만, 가는 친구들이 힐링이 돼요,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지 힐링이라는 것이, 뭐, 가서, 봉사 이외에 나머지 시간 해외에서 무슨 약간의 관광을 해서 힐링한다는 게 아니라, 물들을 찍으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힐링이 돼요. 그렇죠. 네. 아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하는데, 뭐 지난번에 이제 강 작가님이 사실은 저희 그 뒷풀이 하는 데서 약간의 어떤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모여서 이런 뒷풀이 하면서 그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약간의 이제 저희 고민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번에 이제 말 그대로 정예 부대가 갔죠. 근데 이제 어, 업저버 아니면 좀 경험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데 참여하고 싶고 뭐 사진에 관련된 사람도 좋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봉사자도 괜찮고 그런 분들도 넓히면 좋은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서 할 역할이 뭐냐에 대한 고민은 늘 있는 거죠. 이번에 그 네 명은 각자의 역할이 정확히 분배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시간 내에 빠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다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근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왜 가야 되느냐? 가서 보면 그분들도 좋아하거든요. 그럼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얘기해요.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 그가 그 캄보디아 가는 걸로 기획해서 예, 그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분에 대한 그 의문은 계속 남아 있긴 하고 넓힐 것이냐 소규모로 저기 정예부대만 갈 거냐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숙제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예, 그 화보 촬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냥 그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상자를 섭외하고 선정을 해서 촬영을 했었는데 역시 그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누군가를 선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시민활동가 누구를 선정하지? 소개를 받는데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기도 어렵고 자꾸 무슨 뭐 이게 심사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마침 그 페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탁이라는 공익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탁이라는 의미로 그 식사를 대접해요. 예전에 한번 바라보도 그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노숙자분들 대상으로 슬로비랑 같이 했을 때 저희가 프로필 찍어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이 슬로비에서 식사 준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 매달 한 명씩 시민활동가를 선정을 해요. 그럼 그분 찍어드리면 되잖아. 굳이 내가 선정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활용 정점이죠. 자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 계셔서 식사 대접하는데 그분한테 프로필까지 찍어준다 그러면 말 그대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저도 선정하는 그 기준이나 선정하는 수고를 덜고 그분들은 자기들 프로젝트에 더 하나의 의미를 담고 결과물을 또 사진으로 만들어내니까 좋고.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1월 달에 페북에 보셨겠지만 그 임신아 씨, 또 묘하게도 그 임신아 씨가 거기 올해 1월 달 선정자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 이제 그분 프로필을 찍어 드릴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화장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필을 찍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준을 삼고 있고, 뭐 이 비용은 360만 원 화장하고 스튜디오 빌리고 하는 비용들을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화보 촬영이 좀 이게 약간은 그 대상자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선정 과정이 좀 바뀌는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사님만 보기만 해도 끔찍해. 나 여기 올라가 찍었단 말이야, 내가. 진짜로 아직도 몰라요. 이거 저 바이스 타고 저기 올라가서 찍었다는 걸. 천하대 한 2, 30도 돼. 떨어지면 죽겠네. 10층 높인데요. 좀. 근데 안전장치는 돼 있죠. 왜냐면 여기 걸려 있으니까. 음. 이렇게 자꾸 걸려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무너져도 여기 걸리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꼭, 높이는 떨어지면 죽는 거. 그쵸. 뭐 밑에 바닥 보니까 저 질문하기도 끔찍해요. 어쨌든 네, 이런 일을 앞으로 뭐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사회복지사 프로필 네, 계속 할 겁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방식이고 이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사회나 인사협도 굉장히 어차피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사 협회라는 건 즉 협회는 그 복지사들의 복리를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반응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어, 제 입장에서는 큰 수고가 안 드는 거죠. 예전에 첫 해 시작했을 때 10명을 제가 찍으려고 하면 그 10명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만 정해지면 네가 연락해서 네가 약속 정하고 장소 정하고 스튜디오 정해서 찍으라고 각자 사진 작가들한테 얘기하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한 명만 찍으면 돼. 상반기 한 명, 하반기 한 명만 찍으면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10명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또 그렇게 해서 그들 그 사회복지사와 또 이 찍은 작가들 사이에 공유되고 그래요. 프로젝트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도 하고요. 이런 일들은 네, 뭐 이런 방법이 차이가 없는 그 촬영을 그대로 할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차이는 있어요. 저희가 화장을 지원하지는 않아요. 이 프로젝트는. 근데 이제 인사협과 서사협 다른 거 뭐냐? 인사협은
협회에서 어, 을 지원하고 서사협은 안 해. 그래서 인사협은 10만 원 지원하니까 안 하면 안 주고 하면 주는 거니까 하고 와요 사람들이. 근데 서사협은 안 하고 오죠. 확인 결과물이 다르긴 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저희가 지원하기에는 좀 과해서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꿈반을 합니다. 아줌마 발달을 장애 엄마들 5명을 대상하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는데 상반기는 제주도 갑니다. 제주에 있는 발달장애 엄마들 5명을 음, 제주에서 찍습니다. 그리고 사진작가 5명도 다 갑니다. 제주도. 근데 이제 이걸 할 때 저희가 항상 이제 임의용 하고 해요.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에 그 조진희 대표가 하는 이제 그 드레스 의상을 했는데 그 팀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퀘스천입니다. 그 날짜는 3월 20일로 정해졌고 제주로 갑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아마 지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발달장애 엄마들 10명을 찍어주는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뭐 비용이 좀 더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덜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상으로 꽤 많은 저희가 비용을 지불했는데 뭐 그러니까 해외는 아니죠. 해외는 해외죠. 제주도니까. 예, 그 5명 하면서 그 비용이 더 들 수는 있겠으나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제주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주에서 스튜디오 빌리고 제주는 그래서 가면 그러니까 사실 이 꿈반을 했을 때 촬영에 그 스튜디오 촬영이 주 메인이었어요. 그리고 야외 촬영은 그냥 서브로 잠깐 찍어주는 형태였는데 제주에 촬영하면 바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를 찍긴 하나 스튜디오는 약간 제주도의 야외를 활용해서 찍는 촬영이 더 많은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암 환자들 프로필 찍는 것도 여전히 똑같이 4회 합니다. 분기마다 3회씩 하는데 다만 이거를 과거에 그 스튜디오에서 이것도 촬영했었는데 이거를 야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야외에서 찍는 프로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화장이 찍고요. 그리고 야외에서 하면서 사실 저희한테는 또 비용적인 면에서 줄어요. 스튜디오 렌탈비가 줄기 때문에. 사실 스튜디오 렌탈비가 적지 않아요. 뭐 한 번에 2, 30만씩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만 해도 네. 그래서 야외에서 찍는 걸로 컨셉을 바꿨고요. 이거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여기에 이미용을 작년에 이제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프로필 촬영할 때 이미용을 저희가 다 저기 그 이미용사를 데려와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할 때는 여기에 임용자의 그 달란트가 있는 암 환자가 있어서 그분한테 이제 그쪽 그 조진희 대표가 아미다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왜냐면 뭐 암 환자가 하면 좋으니까 굳이 우리가 또 외부 인력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음, 그 한 명 하는데 2시에 스튜디오 빌렸는데 3시 반부터 촬영이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음, 그러니까 비전문가니까 아무래도 정성껏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명사 2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하면 진짜 손발 탁탁 맞아가지고 화장도 결과물도 좋고. 네, 근데 제가 오직하면 그 이명사 여기 이 찍은 프로필을 도저히 찍어놓고 나니까 그 화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전문가 아니잖아, 이명에. 그 사진을 제가 쓰는 이명사한테 보내고 왜 찍은 사진 그대로 보정하기 전에 그랬더니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그냥 화장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사람만 적용하거나 요즘 추세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베이직한 걸로 해가지고 하는 화장. 속눈썹을 붙였는데 막 이따만 붙이고 속눈썹이 떨어지고 난리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물은 사진이잖아요, 결국. 근데 이제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고민이죠. 너 못하니까 하지 마. 그것도 같은 암환자끼리니까 그것도 못하는데 결국은 이거 컨셉을 바꿔서 야외 촬영을 한다라고 하니까 미용실을 들려오는 걸로 바꿨죠. 음,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자동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청담동의 미용실로 가는 게 답이 음. 돼버렸죠. 그래서 좀 이제 편하게 됐죠. 뭐 그런 등등의 애로사항들. 네, 네, 이런 애로사항들. 이거는 그 프로들이 해준 겁니까? 아니요, 아까 그분이 한 거죠. 그분이 음. 했는데, 네.
도지에 가서 준비하고 있는데 3시 반부터 촬영이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요, 촬영은 4시까지 끝내야 돼요, 3명을. 그러니까 2명 몰리니까 내 입장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뒤로 앞에 널널이 가서 끝하고 스튜디오를 앞에 미리 1시간 빌리느냐? 그것도 2, 3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부조화에 의해서, 애로사항 많았습니다.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하고 가수하고는 틀린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응? 이건 직군이 다르다. 그런 프로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순수망이죠. 기업에서 돈 받아가지고 사회공헌 사업도 하지만 저희는 수익을 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아까 같은 프로젝트로 공익적으로 쓸 수 있는 이거 일거양득 삼득인 프로젝트죠. 근데 이제 SM이 올해도 입니다. 그래서 SM하고는 90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올 거고 또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장이 제 친구인데 이들 공사들이 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라는 게 뻔한 거 뭐 쌀 나눠주고 그다음에 뭐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니까 이제 또 거기에 또 지역 그 정치권들하고 약간 연결돼 있고. 근데 딸 나눠주고 그런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업을 보더니 효과가 있겠거든. 정치적으로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효과 하겠다고. 그래서 그래 하자. 그럼 이제 저희는 돈 받고 이 SM과 똑같은 프로젝트 하는 거죠. 여기 재밌는 게요. 이게 SM이 올해 이제 그 하면서 보통 저희 사진봉사를 기업들 데려가면 뭐 포스코 같은 거 해보니까 아시겠지만 뭐 너무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10명 내외의 봉사단을 모집시키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1년이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새해 또 다시 모집하고. 근데 이제 SM에서 뭐라고 그 내부적으로 나왔냐면 야, 우리 10명 가지고 봉사하는 건 너무 참여자 수가 적으니 전 직원이 매번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는 정도 프로젝트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한 거예요. 사진 안 맞지. 생각 모르는 사람들이 그 뭐 매 뭐 모집해서 뭐씩 어디다 시킬 거예요. 그래서 좀 속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아무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생각 모르는 사람을. 그래서 속으로 못하겠네. 그러면 안 한다면 말지 뭐. 이게 이제 배부른 소린데. 응. 그랬더니 그들이 다 방법을 만들어서 이렇게는 가능합니까? 라고 해서 1, 3, 4, 5 할 때 새롭게 모집해서 3, 4, 5 하고 또 6, 7, 8 새로 모집해서 하고 이렇게 세 번씩 나눠서 하는 참여기 이렇게 넓히겠다. 그건 하지. 그리고 최종 말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 프로젝트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 그만큼 사실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근데 이건 진짜 뭐 900만 원, 1000만 원을 받지만 우리가 쓰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라 어쨌든 수익적인 측면 또는 이 재생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일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면 뭐 여기서도 적지 않은 그 수익이 나는 그런 모델로 되고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해왔던 것들의 연속성인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제 여기는 새롭게 추가되는 모델인데 작년, 재작년에 작년에 그쵸 그 제주도의 장애인분들의 그 여행을 저희가 2번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 돈 받고 했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니고 뭐 그냥 경비 정도 나오는 비용이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굉장히 그 남길 수 없는 사진들을 남겼고 그게 장애인 보호자격증이었고 한 군데는 부산에는 남구 장애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됐는데 근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북에도 보신 것처럼 제가 이제 모집을 했죠. 그래서 근데 그 대상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 사실은 좀 제주란 지역으로 국한시켰어요. 왜, 그 여행지를 제가 제주로 좀 국한시켰어요. 그 이유는 어떠한 단체들에서 장애인분들을 데리고 제주를 가려고 하면 굉장히 나는 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분들 모시고 어디 경기도 어디 간다. 1박 2일 간다. 사실 그건 간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에요. 근데 제주를 간다라고 하면 나름 큰 복지관이 될건 시설이 될건 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러니까 사실 많이 할 생각 없어요. 뭐 신청 받아서 뭐그 단체를 선정 보고 내용을 봐야겠지. 많이 할 생각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주라는 곳을
그 국한시킨 이유는 비행기 타고 제주 가는 건 장애인 단체에서 꽤 많은 신경을 쓰고 꽤 큰 프로젝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한해서 제한된 지원을 하겠다. 1박 2일.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가든 아니면 그 아까 했던 그 친구들한테 비용을 주고 가서 촬영하라고 그러든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이렇게 그리고 제밥에도 마음이 있고요. 제주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밥에도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장애인 그 여행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사진들 제주 아니면 찍을 수가 없는 그다음에 이런 사진들 그들한테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사진들이고 그다음에 그 발달장애인 사진 교육을 그 작년에 강서 평생교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 중에 약간 중증을 그 대상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들을 뭐 전국 발달 장애 부모 연대 혹은 뭐 기타 다른 법인들이 위탁받아서 그 사업을 서울시 지원으로 진행하는 거고 거기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중증 성인기 발달 장애인층 중증에 말 그대로 좀 이제 대상하는데 작년에 그게 이제 강서에서 아마 그게 평생진흥원에다가 응모해가지고 3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제 저하고 오상미 씨가 작년에 1년을 했죠. 그래서 10번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일반적인 사진 교육보다는 좀 더 그들한테 경험을 할 수 있거나 등등 하기 위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거, 그다음에 실제 연습하는 거 이런 사실 굉장히 교육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육을 진행할 정도의 그 상태가 아닌 뭐 거기도 여러 형태의 그, 그 형태가 있지만 굉장히 중한 친구들은 이게 뭐 누르기도 힘들 정도의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근데 어쨌든 그 진행을 해서 그들이 다 만족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비용으로 그때는 이제 그 서울 그 진흥원에서 지원받아서 했지만 이제 우리 비용으로 네 군데 정도를 지원해 보자. 그러면 10번 정도 교육하면 강사비가 1인당 1시간 1회 1시간이에요. 2시간 할 수가 없어. 그 친구의 집중력이 안 돼. 그래서 1시간 정도 진행하면서 즉 강사는 두 명입니다. 여기 오상민이하고 이관석. 둘이서 강사를 활동을 하고 그러면 10번을 나가면 한 군데에 약 200만 원씩. 그다음에 부대 비용으로 스튜디오 등등해서 250만 원씩 네 군데 하면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보자라고 해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다음 주에 그 세 군데를 모아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실제 상반기 하반기 각각 교육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남았었는데 한 군데가 원래 네 군데 신청받았는데 한 군데가 포기했고 그래서 세 군데만 아까 보니까 굳이 뭐 한 군데를 내가 더 맞게 찾아보냐 하라고 하다가 일단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진행하면 누군가는 하반기에 또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버퍼를 뒀는데 오삼이가 연락을 했는데 은평구 거기가 벌써 연결해줬어. 평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딱 하고 있는 그 평교예요. 그게 보니까 그 누구죠? 그 양반이 이제 예. 한데 평교에 딱 우리가 교육 사업했던 그 평교예요. 거기 센터장이라 하니 그럼 오상민이가 거기가 평교면 거기가 그런 그 센터장의 의지가 있으면 거기 해도 괜찮겠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응 맞다. 그래서 컨택해보고 거기서 그런 의지가 갖고 그런 교육에 대한 한다고 하면 충분히 맞다. 그래서 네 군데 예상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아까 같아요. 연락 왔는데 얘기 잘 된 것 같아. 네, 그건 뭐 거기 포함해서 강서 은평 평교까지 해서 지원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서 네 군데 지원하고, 네, 이것도 굉장히 그 발달장애 사진 지금까지 안 해봤던 건 아니고, 뭐 국지관을 통해서 여러 번 진행했는데 조금은 또 결이 다른 발달장애예요. 좀 더 중증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괜찮은 방식일 것 같아요. 찍기는 해요. 그 친구들이 교육받거나 어때요? 이렇게 눌러주잖아. 이렇게 깔아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거치대 설치해서 여기서 찍고.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뭐를 지식을 전달하고 뭐 이런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다만 이런 걸 경험해보고 이런 걸 느껴보고 또 그다음에 이들을 스튜디오 렌탈에 데리고 가서 프로필도 찍어주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는 거지. 이들한테 뭐 지식을 전달해서 이들이 막 물론 이들 중에 뭐 그때 대상이 6명, 7명이었는데 자체적으로 핸드폰 가지고 막 찍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 친구들은 이거 누르기도 바쁜 친구지 뭐 이거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눌러주면 표정도 좋아지고 눌러지 뭐 이래요. 근데 나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그다음에 또 센터 입장에서는 그런 교육을 어디서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그 은평 거기는 올해 예산이 완전 깎여가지고 음. 아무것도 사업을 할 수가 없대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강서 작년에 했을 때는 그 강서 교육 평교에서 그 사업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들이 사진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노래 잘하는 사람은 좀 다른 거니까 전문가를 부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평생진흥원에다 응모해가지고 300만 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한테 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해보니까 뭐 이런 카메라를 놓고 찍어보고 뭐 등등 하는 걸 해볼 수가 없었으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이제 이게요. 그러니까 저희도 해보니까 아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장애인 사진 교육은 뭐 어느 정도 이게 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좀 이제 했었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약간 지식도 전달하고 스스로 찍을 수 있게끔 하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결이 다른.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걸 토대로 올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발전될 수도 있고 또 아까 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그 이런 사업에 공익사업에 수익을 내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고 하는 맥락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일단 여기는 이거는 벌써 이미 네 군데가 선정, 그러니까 이제 은평까지 한다면 네 군데가 선정이 되고 시행이 아마 상반기에 한 군데씩, 하반기에 한 군데씩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공모사업이죠. 네, 이제 이런 공모사업들을 지금 이제 공지를 했고요. 보면 아직 뭐 공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거를 직접 연결시켜서 프로젝트를 막 기획해서 돈만 받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좀 디테일한 걸 고민을 해야 되는 특수 사업이잖아요, 이게. 근데 얘기든 들려오고 있어요. 뭐 준비하는데 저기 질문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 공모사업의 그 흐름은 그 방향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말 그대로 복지관이나 기타 등등 이런 수요가 필요한 데서 직접 그들이 기관이 신청하는 것이 있을 거고 사실 또 하나는 전면에 크게는 아까 같은 외주 작가들이 자기가 직접 자기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거죠. 근데 후자는 사실은 심사를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어느 정도 검증하고 수요처를 저기 컨택하고 해가지고 나름 프로젝트 기획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지원할 겁니다. 뭐 이관석이나 오상민이나 그다음에 뭐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하겠다고 하면 그들도 우리의 일을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기획했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프로젝트일까 생각해서 지원할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거는 심사의 과정이 필요 없이 지원할 거고, 그다음에 공모는 이제 심사를 해야겠죠.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행사하는데 프로필 뭐좀 찍어주세요. 안 하죠. 이제 그런 건 안 하고, 근데 이제 후자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특히 전자에 대한 이게 이제 아까 그 외주 작가들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면 무슨 변화가 있냐면 옛날에도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공익사업은 좋겠다. 근데 아이디어만 떠올랐는데 누구를 필요한가 컨택도 해본 적이 없고 더 이상 진척이 된 적이 없어요. 왜? 돈은 어떻게 하지? 그거 공익사업 하면 돈이 못 버는 게 자기 기회비용을 날리는 시간 기회비용 문제가 아니라 돈을 써야 돼. 뭔가 스튜디오 빌리고 또 어디서 써요? 못하죠.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했고 진척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던져놓으니까 막 생각해 하면서 고민도 해내고 왜? 여기 뭐 어차피 자기가 프로젝트 하면 수익도 되잖아요. 어디 가서 돈 받고 찍는 거나 여기서 공익사업에서 찍는 돈 받는 거 똑같은데 왜 안 해요? 이거 고민을 해요. 그리고 자기 사업화를 만들어야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프로젝트야. 음, 바라고 단지 후원사야. 다르죠. 아까 앞에 그 뭐 사진 촬영이나 등등은 바라본 프로젝트로 그들이 강사로 오는 것뿐이지만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고 바라보면 돈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안 할 이유가 없지. 돈도 벌고 커리어도 쌓고 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다른 누수를 통해서 아이디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아직 뭐 실화까지는 아니고 이제 기획 단계인데 이런 게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그 친구가 헬스를 그러니까 그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망가졌다. 원래 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단단해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몸을 좀 만들었어.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 공모사업 얘기를 들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 독자상대 보고에도 왔으니까.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미혼모나 미혼부나 발달장애 엄마들이나 대상으로 트레이너를 붙이는 거야. 음, 퍼스널 트레이너를. 100일이고 한 달이고 6개월이고 최종의 바디 그 과정을 1년 후 쭉 영상도 만들고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가 댈 수 있는 거잖아요. 트레이너 비용을 대면 되고, 그다음에 괜찮은 프로젝트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추세에도 맞고, 근데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그런 게 떠오른다는 거죠. 수면 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낸 친구 보고 빨리 기획해라. 네가 기획 안 하면 내가 반대했죠. 제가 같이 있는 PD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냐면, 지금 그 친구가 그때 한번 컨택했던 친구예요. 미랄 쪽 하는 친구인데, 시각장애인 2명을 데리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한번 어딘가를 갔는데, 눈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그럼. 느끼는 그런 것들을 좀, 뭐 느끼고 예, 예. 햇볕도 느끼고 하겠지. 그러고 나서 뭐 어떤 변화들을 좀 찍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공모 사업에 한번 제안해보는 게 어떠냐라고는 얘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전 이제 어차피 이 공모 사업을 이렇게 띄우면서 큰 욕심 내지 않아요. 올해 한두 건 정도만 제대로 된 공모 사업해서 진행해도 성공이다. 그리고 그런 바람을,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고 공모 사업에 대한 의미가 떠오르고 등등 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는 연속성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필요하면 더 모금하면 되고, 이런 흐름으로 공모 사업을 띄웠더니 일단은 그런 의미로 다가와서 굉장히 그 현실화시킨 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요. 이제 삼성에서 구글로 옮겨갔어요. 어, 말도 안 되는 기우지만, 말도 안 되는 기우지만, 충분히, 충분히. 그래서 아까 그 헬스 그 아이디어가 딱 얘기 듣는데 쭈삣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각자의 관심 사항에서 자기의 영역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헬스를 안 하니까 그걸 연결시킬 고리를 찾지 그렇죠. 못했는데, 사진만 생각하는 사람과 근데, 각각의 영역에서 그걸 가지고 사진하고 연결하는 게 다르죠. 그럼 깊이도 다르고 아이디어도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바라보면서 다 일방적으로 기획해서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그 프로젝트도 네 이름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걔가 헬스 트레이너를 네트워크도 있으니까 헬스 트레이너를 자기도 구하겠다. 근데 그 헬스 트레이너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거야. 자기 경력에도 음, 맨날 벽에다가 이거 붙여가지고 몸짱 해가지고 사람 모집하는 것보다 이런 걸 하면서 돈도 벌고 자기 커리어 쌓아서 이런 걸 한다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공모 사업을 하는 단체가 공모 사업을 하는 단체로 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뭐 최대 1,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기준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씩 4건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뭐 이제 오상민이나 그다음에 관성이나 등등이 어떤 제안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4천만 원 내외로 막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후원 사업인데 지금 현재 228명 정기 후원이고 매달 430만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꽤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데이터 가비지 사실 한 1,600명이 들어갔었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사실 거기서 거의 다 걸러냈고요. 거기 박원순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 음, 얼마나 사실은 좀 희한한 얘기지만 데이터 가비집니까 사실은. 근데 그걸 다 걸러서 이제 한 600명, 500명 정도로 정상화 시켰고 데이터도 이 후원자의 데이터 중에도 6, 70명이 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옛날에 처음에 할 때 그거 없이 그냥 왜냐 그때는 그 저기 그 세금 혜택도 되는 그 영수증 발행도 안 될 시대에 그 후원금 받았으니까 그때는 그냥 했던 건데 정상화 되면서 여전히 데이터가 없었던 228명 중에 70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럼 왜 그들이 불만이 없었느냐? 아니, 나 그냥 세탁 안 받아도 돼라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게. 얼마 안 되는데 뭐 내가 무지 뭐, 너 그냥. 그러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들이 막 아우성 쳤으면 데이터도 받고 했었겠죠. 근데 안 하니까 그들이 있었.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거는 그 국가에서 당연히 혜택을 주는 일이고, 그분들이 필요하든 안 하든 우리 측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 근데 안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 정비해서 진짜 진짜 필요 없다거나 하는 분들 아니 연락이 안 돼서 8분 정도 이외에는 다 이제 데이터가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 정비했고 이런 등등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게요. 그다음에 이제 매뉴얼도 제작을 계속 바꾸고 업데이트하고 있고 물론 매달 50만 원씩 이들한테 비용을 줍니다. 하지만 그 값어치를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 사실은 아까 공모 사업이 강화가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금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일단 이게 올해 430만 원이니까 올해 한 500만 원 정도 연말에 이렇게 늘려서 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60명, 50명 정도의 내외에 그 한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그 일회성 캠페인 등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옛날에 울진군 할다 그럴 때 일회성으로 이렇게 모집했을 때 반응이 좋아 그런 것들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계속 정비가 되면 지금 시스템이 많이 좋아져서 굉장히 데이터도 깨끗해졌고 그다음에 계정 과목도 정해졌고 옛날에 데이터도 엄청 많아요. 이상한 것도 많아요. 아주 네, 다 정리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자세히 안 보시겠지만 이렇게 비용을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유료차로 벌 수 있는 거 이게 사실 5천만 원이라는 건 아까 2억과는 갭이 있습니다. 아까 2억을 우리가 수직하게 벌었지만 뭐 쓰는 돈이 많잖아요. 임용도 들였고 뭐 여러 가지 비용 썼지만 이제 이거는 딱히 우리가 남는 금액을 기준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찍으면 남는 거잖아요. 외주로 두는 게 아니니까. 그게 등등했을 때 약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그 아까 기업 사회 공헌 비용은 저희가 순수하게 버는 거니까 한 3천 정도 번다 그러면 이 정도 수입에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공익사업 비용과 사무실 운영비나 기타 등등을 다 하면 뭐 이 중에서 사실 대표적으로 보신 것처럼 아까 공모사업이 한 4천만 들어갔죠. 기타 뭐 여기 들어가고 발달장이 1천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한 4천만 원 들어가면 총 한 5천만 원 나지 않을까 하는 기준입니다. 어, 사실 올해 6천 벌었으니까 이제 작년에 5천, 내년에 5천, 그러니까 작년에 벌었으니까 적자 난다고 해도 통장에 한 1억 5천 남을 거 아닙니까 이게요. 매년 이렇게 적자 계획을 세우는데 적자가 안 나요. 그렇다고 공모사업을 안 해서 돈을 아껴서 적자가 안 나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는 수익이 늘어나든 뭐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적자가 안 나요. 작년에도 아마 제가 분명히 한 3천, 4천 적자 나는 계획 이거 보고 드렸을 거예요, 연초에. 근데 6천만 흑자가 났죠. 상당한 그렇게 믿는 거지만 어쨌든 올해도 이렇게 지금 물론 이제 그 작년에 큰 수익의 그 발원지였던 JA 그 사업이 작년으로 끝나서 올해는 그와 같은 빅딜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모릅니다 세상은.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렇게 5천 정 적자가 나는 거 적자 더 나도 돼요. 이 공익사회 프로젝트 좋은 게 많아서 더 많이 써도 적자가 나도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 모델로 지금 현재 해서 올해 계획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사모 안건도 뭔가 형식적 아니야.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제 전반적인 뭐 사업이나 기타 계획이나 등등은 쭉 말씀을 드렸고, 네,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일단 방향성은 잡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일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석은 좀 오늘 해본 것 같고요.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 숫자적인 데이터, 그다음에 일에 대한 걸 가지고 다양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본 건 있어요. 뭐 이렇게 방향이나 이런 것인데 다행히 크게 그 뭐 이건 좀 고쳐야겠다라는 건 크게 없었고요. 작년에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그다음에 내년의 방향성도 이렇게 쭉 잡았을 때,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어떤 공익 프로젝트의 어떤 등등을 봤을 때도 뭐 흐름, 아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흐름을 봤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다. 뭐 이제 또 시행을 해봐서 결과에 대한 착오와 등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다른 의견, 안 혹은 뭐 질문 있으시면 저는 바람이 어, 저 공모사업이 올해 좀 이제 론칭해서 효과가 좋고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고요. 저게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는 사이즈를 커지는 그게 아니고 바라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외부 확장으로서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못 하셨지만 저게 이제 10년, 11년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 확장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뭐 이제 오상미나 관성이나 등등 이 바라봄을 너무 잘 알고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은데 늘
중간에 그 갭은 뭐냐면 일을 하면 돈이 안 되는데 라는 갭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어차피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때 살아야 되는데. 늘 관심은 있었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연결의 갭을 줄일 수 있는 큰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실 뭐 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넥스트 바람은 뭐냐는 거에 대한 고민은 늘 있었던 거죠. 지금 이제 12년이 되고 이제 되면서.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바라봄을 제 뒤를 이어서 할 사람은 없다는 결론 났고 없다는 결론이 났잖아요. 김대하드님. 예? 아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쨌든 없다는 결론이 났고 그러면 바라봄이 없어지는 거냐? 라는 그 의구심은 늘 궁금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를 이들이 생산해가면서 해가고 그들이 하면 사실은 바라봄의 미션은 사진 가지고 사회에 이로운 일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꼭 바라봄의 지적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들이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기반을 요런 방식으로 만들어주면 뭐 천막사진관이 이담 사진시 이담은 이제 그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일단은 뭐 바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그들은 수익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러면 충분히 바라봄의 훌륭한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꼭 그리고 바라보면 사라져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리고 좀 소소하게 제 일만 해도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남들은 이런 자꾸 프로젝트를 페북에 올리고 그러니까 아니 논다면서 왜 자꾸 일을 만들어라고 하지만 돈 쓰면 놀아도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가능한 그 방법들이 생각이 나오고 실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고요. 잘 지켜봐 주십시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사회는 2024년 1사분기 이사회는 이런 식으로 잘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을 중지하고 네,